이 시간에는 미네랄 결핍에 의해서 골격계 용출과 백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미네랄이 왜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 백혈구의 핵은, 면역의 핵은요, 칼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자, 대전에서 천안, 청주, 수원 가면 서울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질병이 진행돼서 이 죽음에 이르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자, 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은 염증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쥐가 나거나 떨림, 경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자, 다한증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빈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이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왜 미네랄이 부족하면 칼슘, 마그네슘이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자, 적혈구는요, 이렇게 전기를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을 띠는데, 미네랄이 전이차를 만들어요. 전이차.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있어야 적혈구들이 안 뭉치고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오면 얘가 이렇게 밀려가게, 그래서 뭉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산투합 정수기의 비밀, 그러니까 물의 비밀에서 보면 산성물을 먹으면 피가 이렇게 막 이게 얽혀요. 그럼 얽히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얽히니까 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가 면역이잖아요. 그 면역이 안 가니까 여기는 뭐가 생기겠어요? 염증이 생기겠죠. 또 하나, 민물과 바닷물이 있을 때 바닷물은 안 썩는데 민물은 썩죠. 간디스토마도 생기고 염증 반응이 많잖아요. 이게 미네랄 때문에 그래요. 소금기. 쉽게 얘기하면 미네랄 소금기거든요. 바다에는 소금기가 있잖아요. 근데 민물에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염증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농도가 좀 떨어져 버리면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장염, 위염, 뭐 이런데 염증 반응, 곰기도 하고 막 뭐 종기도 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게 지나면 또 어떻게 되나? 자, 칼슘,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근데 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경련이 일어나죠. 쥐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리거나 막 이게 떨림이 있죠. 떨림. 이게 미네랄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다한증. 자, 물을 먹었는데 이 다한증도 따로 강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쭉 정리만 해드리는 거니까 각 분야가 다 지금 강의가 또 있어요. 다한증은 물을 마셨을 때 삼투압에 의해서 피로 흡수되고 그 다음에 세포 단위로 갈 때는 전이차에 의해서 흡수된다고 했죠. 여기 전이차 나오죠. 그래서 이 세포 단위로 물을 가져갈 때는 전이차가 있어야 되는데 미네랄이 없다 보니까 이 세포 단위로 물이 못 가요. 그러면 얘가 뇌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물을 또 마시라고 그래. 그럼 물을 마셨는데 일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남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땀이나 소변이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땀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칼슘,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면 교감신이 항진되면 땀구멍이 열려요. 땀구멍이. 땀샘이 열려요. 그래갖고 얘가 땀을 흘리게 되는 거죠. 다한증이죠. 자,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한증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손에 손 양쪽 겨드랑이가 막 축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어떻게 돼요? 빈혈이 온다는 거예요. 왜 빈혈이 온다 그랬어요? 자, 원시세포, 조혈, 모세포라고 하죠.
여기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적혈구, 백혈구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백혈구 우선이라고요. 이것도 백혈병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백혈구의 특징은 핵을 칼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모질랄 때는 핵이 없는 백혈구가 만들어지고 이 백혈구 수치가 늘어나면서 이 두 개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적혈구 수치가 줄어들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빈혈이라고 하죠. 백혈구 수치가 늘어나고 적혈구 수치가 줄어드는 거. 이건 백혈병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 핵이 없는 백혈구 있죠. 핵이 없는 백혈구. 이게 군인으로 보면 탈염병이에요. 핵이 없다 보니까 명령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격성은 있는데 명령을 수행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얘가 내 장기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백혈구가 많다고 내 장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백혈구, 군인이 많으면 내 국민들을 막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핵이 없는, 그러니까 탈염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핵이 없는 백혈구. 이 핵이 없는 백혈구를 공격했을 때, 그놈이 내 몸을 공격했을 때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서,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건강한 쪽으로 다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미네랄들 잘 섭취해서 건강한 삶 유지하자. 예, 마치겠습니다.